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고요. 양재진, 양재웅 저자님이 지으셨습니다. 형제의사로 유명하시죠?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형제 분이신데 TV에도 자주 출연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얼굴도 많이 뵈셨을 거예요. 이 두 분께서 내신 책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보니까요. 생각이 많은 섬세한 당신을 위한 양브로의 특급 처방.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가족, 친구, 직장, 연애. 나를 아프게 하는 8가지 고민과 해답이라는 또 문구가 있네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두 저자분의 이력이 좀 나와 있는데 워낙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대단한 분들이시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좋은 기업들에서 강연 활동까지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병원의 대표 원장이시기도 하고요. W 진병원 대표 원장이시기도 한 이 두 형제분의 책이에요. 본 책에서 사용한 상담 사례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가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써내게 되면 환자분이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저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새 다들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파트 1. 세상에 치여 미처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파트 1의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요새 자존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자신감이라는 말보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감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식의 어떤 조언이나 그리고 부모님의 격려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자존감에 관한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챕터 1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점점 더 우울해져요.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라는 내용으로 챕터 1이 마무리가 되고요. 챕터 2. 불안. 사라질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기에. 그러니까 챕터 1은 자존감에 관한 것이고 챕터 2는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많이들 지금 제시되는 이런 키워드들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한 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챕터 2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폭식증과 다이어트의 무한반복,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결벽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예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요. 행복과 불안이 같이 있다는 게 좀 너무 슬픕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면 마냥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숨이 막히는데 공황장애일까요? 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에 강박증과 강박성 인격의 차이.
공황장애도 요즘 이 고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공황장애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참.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할 텐데 몸만 건강해도 힘들고 마음만 건강해도 조금 아쉽고 그렇죠. 자, 챕터 3입니다. 미래. 고민은 하되 절망은 하지 말 것. 취업해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주, 타로, 별자리를 너무 맹신해요. 요즘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건강기능식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여러 가지 먹고 있거든요.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내 육신 내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먹고 있는데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저도 한 걱정합니다. 엄마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 결혼이 두려워요. 아, 이거는 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나의 가족이잖아요. 아, 나의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좀 머뭇거릴 수 있죠. 주저하게 되고.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례들이라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챕터 4. 관심.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본능이다.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요. 아, 요즘에 너무 이렇게 미에 좀 집착하시는 건 아닌가.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름다운 것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다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의 본 어떤 성격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재빨리 다른 것을 좀 좀 개발하고자 마음이라도 좀 예뻐야지라는 생각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들에게 제 존재감을 표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네요. 관심 받지 못하면 너무 불안한데 병일까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마다 저한테 예술가 병이래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합니다. 이 사례 하나하나가 뺄 수가 없네요. 다들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파트 2. 나와 타인의 마음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 챕터 1. 가족. 가족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줘야 할 텐데 가깝기에 더욱 객관적으로 봐야 할 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렇게 되면 더 큰 어떤 아픔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빠와의 갈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언니처럼 되기 싫어 화를 참으며 살았어요.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장녀라는 단어에 평생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더 알아보길 안해 아동학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가족과의 갈등, 가족과의 어려움.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챕터 2. 친구. 친구 또한 가깝죠. 현명한 선택, 손절 혹은 배려. 저는 좀 손절하는 편입니다. 저는 배려심이 없어서 속이 너무 좁아서 전 다 손절하는 편입니다.
저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농담이고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때 당한 학교 폭력. 어른이 돼서도 너무 힘들어요. 트라우마가 한번 이렇게 느껴지면 쉽게 잊혀지지가 않죠. 친구가 제 외모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이건 또 어떤 친구일까요? 제 뒷담화를 들은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것도 충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뒷담화 들으면 그래 뭐 내가 뭐 못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말려고 좀 많이 노력합니다. 학교 폭력 이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데 질렸어요. 이것 또한 어렵죠. 챕터 3 직장. 헌신하지도 도망치지도 말 것.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해요. 상사가 그만두면 더 힘들어질 텐데 같이 그만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죠?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상사의 어떤 빈자리 부담스럽죠. 다음은 실수를 자주 지적받아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힘드네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혼내는 상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거는 상사 진짜 나빴다. 관계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지 못합니다. 대부분 요새는 좀 이렇게 음주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뭐 맛있는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한잔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기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면 살면서 좀 조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챕터 4 연애. 나를 잃으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자, 좋아하는 마음을 다 표현해도 문제인가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네. 다음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계속 눈에 보이나요? 보이는 상황이면 좀 고통스럽긴 하겠다. 네. 특히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다음은 남자친구가 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행하고 있어요. 요새 데이트 폭력이라는 또 다른 어떤 범죄의 명칭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음은 헤어진 연인의 SNS를 보는 것이 이별에 도움이 되나요? 너무 우프다 이건. 좀 슬픕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헤어진 연인의 SNS를 보게 될까요?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이 채널 때문에 채널용 SNS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다음, 나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남자들을 좋아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서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좋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마지막 부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둘러싼 진실 혹은 오해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각 사례마다 우리가 다 실생활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런 걸 느꼈을 때 이 책을 들여다보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첫 발을 떼기 두려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기에 손조차 내밀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에 관한 정신과 전문의의 실제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에 관한 내면의 문제와 가족, 친구, 직장,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정신과를 찾아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어줍지 않은 충고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함께 읽어내려가길 바랍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되기에 수면 아래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불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는 분명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파트 1. 세상에 치여 미처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좌절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양재진.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양재웅.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넌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라 할까요? 양재진.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의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령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진.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웅.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양재진.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의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인정 욕구와 다른가요? 양재진. 인정 욕구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형태죠.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만을 목표로 하는 인정 욕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홍. 많은 경우 주어진 학업이나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방향성과 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있는가의 방향성에 따라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양재진. 사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키워져야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신이나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또한 공부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곳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로 해야 하는 것에만 계속 하다 보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니까 성취감은 더욱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재웅.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며 그 아래가 바로 자기 존중의 욕구, 즉 인정 욕구입니다. 그 밑으로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보다는 인정 욕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정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재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나의 작은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쉽게 잘 넘기는 편이라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가도 유독 부모님 말씀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결심한 것도 흔들립니다. 이 경우도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양재우. 부모님 말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아직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자유롭다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님 이외의 사람들의 평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 외의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은 거역하지 못하는, 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화나 소설 속 왕자나 공주 혹은 재벌 2세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거리를 부모님과는 더하고 타인과는 좁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내려진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이기 쉽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부모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부모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기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부모님과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먼저 조절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후에야 비로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외에 대상 관계가 없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사춘기를 지나 사회적으로 진출하며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재진. 우리는 감정적 거리가 먼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족 간에 건네는 말은 무엇보다 큰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평생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관계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가족이기에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이기에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깝기에 그만큼 더욱 큰 상처가 돼 힘들어지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에 좌절감과 절망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더욱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야 하며 적당한 정서적 거리 또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적당한 정서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특히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독립은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는 것이기에 정신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적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기에 독립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해야만 부모님과 정서적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경계가 희미할 정도로 밀착된 경우는 나의 존재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사처럼 되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책을 읽을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질문을 처음에 읽고 나서 두 분의 저자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식으로 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책을 안 보고 시작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결국 이번 책은 제가 잘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읽었는데. 이대로라도 컨텐츠는 올리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원래 잘 못하지만 뭐 이럴 때 그냥 좀 봐주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라이브를 시도해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곳에서만 하다가 뭐 여기에서도 한번 찾아뵙고 싶고 뭐 다른 곳에서도 찾아뵙고 싶고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라이브에서 뵙게 되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까 오후에 하나 책을 미리 읽어놔서 오늘은 2개 다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시간도 늦었는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